시간은 조금 이제 시간 좀 줄 테니까 좀 힘들지. 좀 지쳐 보여. 요즘 학교 힘들게. 학교에서 아니 뭐 어제 막 밤늦게까지 축구 공부 많이 했는데 한 새벽 4시 막 이렇게 나오고 가네. 그런 거야? 학생 어디 보였어요? 어? 학생 어디 있냐? 어제 봤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봤지. 이겼어요? 어? 비겼지? 영대야. 못하진 않았어. 어제 잘했는데 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 봅시다. 그래서 318번부터 오늘 사례지 우리 318번 볼 건데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때 318번은 봅시다. 문제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점 이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접하는데 그럼 먼저 지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대입할 생각 해야 되겠고 그렇지? 지금 뭐냐면 이차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지 이러한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첫 번째 뭐냐면 마이너스 2,5를 지나더라 이거야. 지나니까 우선 뭐 할 생각해? 당연히 대입할 생각해.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이거 대입하면 5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 얼마?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럼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2가 되지. 여기에서 우선 뒤에 값은 바로 x가 있네.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b는 7. 이 값을 잡고 두 번째는 직선하고 접하는데 접한다 표현 보이면 판별식 떠올렸지.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얘를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즉 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요놈하고 그다음 직선에 해당하는 x 플러스 a지 얘가 좀 접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얘가 중분을 가지면 되겠어. 넘겨서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2x 제곱되고 여기 4x 되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을 보니까 두 배의 a 마이너스 얘가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b가 7이라고 돼 있어. b 7이니까 7 집어넣으면 a 나오겠네. 우선 이 약분시키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0인데 얘가 지금 현재 7이니까 a 값은 9가 되지. 그래서 정답은 16 9하고 7을 더해보니까 320번도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는 어떻게 할겠지? 그 320번 문제 보면은 직선 얘하고 평행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지? 뭐가 같아야 되지? 흉기만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평행이냐면 y는 4x 플러스 1랑 직선하고 평행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요 x의 개수 요게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지? 기울기가 4라는 얘기지. 기울기가 4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얘하고 접한대. 그럼 우리가 이제 얘랑 지금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기울기가 4니까 4x 그다음에 y절편을 모르니까 그냥 무지선을 잡으면 되지. k 이렇게 4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기울기가 4짜리 직선이겠지. 그러면 이 직선하고 지금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접하더라 이거지. 접한다? 판별식도 올려야지 마찬가지로. 평정은 동일해.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즉 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얘랑 4x 플러스 k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넘겨 정리하면 x의 제곱되고 여기 4x k 빼기 1은 0이지. 요거의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5를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0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 값을 얼마냐면 5가 되겠지. 그럼 지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뭐가 되냐면 y는 4x 플러스 5라고 알려주는 거죠. 스몰 a가 4가 되고 스몰 b가 5가 되는 이런 문제. 예체능으로 y는 4x 더하기 b를 줘도 돼.
상관없지. 이 문자는 내 마음대로 두는 거야. K로 두든 B로 두든 C로 두든 상관없어. 전혀. 아무 문자로 두면 되지. 지금까지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중에서 높진 않아. 대부분의 학생이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392번 이 정도는 좀 나올 법하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항등식하고 약간 좀 결합시킨 문제는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322번이지. 322번을 봤을 때 x에 대한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하고 직선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항상 k 값에 관계 항등식은 맨 마지막에 적용시킨다 했어. 그럼 먼저 그 문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차함수가 직선과 접하더라 이 얘기지. 그럼 방금 했던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인데 항등식만 약간 추가한 거지.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에 해당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k 요한 이차함수하고 얘랑 직선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 빼기 1이지. 얘가 교점을 구하기 열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지금 얘가 접한다는 거지. 접한 판별식이요. 또 가야 되고 그럼 다 넘겨 정리해보면 x의 제곱에 2를 꺼내볼게. 그러면 k가 될 거지.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넘어 플러스 2니까 그거에 x 그 다음에 k의 제곱에 그 다음에 k의 플러스의 a 제곱에 마이너스 b의 플러스 우선 다 1로 넘겼어. 그런 다음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중구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들어가야 되겠지. 판별식 짝수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k 마이너스 a 이놈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빼기 1이지. 얘가 0이 돼야 돼. 접하니까 판별식이요. 그러면 너 k제곱 사라질 거고 k제곱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항등식으로 적용시킬 거죠. 일단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k가 있는 애들 k가 없는 애를 이거야 풀 거지. 그럼 k제곱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마이너스 2ak 나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a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k 마이너스 2 k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들은 여기서 a 제곱 나오는데 얘 사라지지. 그래서 누구 남냐면 b 빼기 1로만 남네. 그렇지. 전개를 했을 때 k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묶었어. 따라서 이게 k 값이 나오는 거지. 이 값에 관계없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 돼야 되겠고 게다가 또 이 놈이 자동적으로 0이 된다.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b 값은 1. 그래서 b에서 a 뺀 다음에 2배 하네. 얘에서 1 빼면 얼마? 2분의 3. 걔는 2배 했으니까 3. 정답은 3. 저번 사람은 328번을 볼 거예요. 방금 했던 문제들은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진 않은데 328번이라는 이런 거좀 볼 거예요. 뭐냐면 이거 봐봐. 이건 조금 기억나다.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y 이 2차 함수야.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직선이지. y는 gx라고 있고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 나왔어야 돼.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야. 그럼 내가 지금 식을 작성할 건데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교점을 구할 때 두 개를 y값이 갖다 놓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잖아. fx는 gx 이게 서로 갖다 두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제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통된 값이잖아. 그래서 y값이 서로 같아지는 그 지점이지. 그때 x값을 찾는 거지 내가. y값이 같아지는 그때 x값을 찾을 거니까.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건데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알파 베타가 같대.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 넘어가 볼게. 그러면 fx-gx 이퀄 0이 될 건데 얘는 현재 몇 차 방정식? 당연히 2차 방정식이겠지. 왜냐면 f가 몇 차니까? f가 2차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봐. 여기서 인수정리가 생긴다는 거야. 인수정리가 봐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인수를 어떤 인수 갖고 있다? 그렇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하고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 갖고 있겠지? 최고차원 계수 얘기 없으니까 그냥 a라고 적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식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거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근데 나중에인데 지금 여기 아주 기본계에 속하지만은 이게 2차가 아니라 3차가 되든 4차 함수가 되든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 그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수원2 해야 되지? 특히 이제 수2 같은 과목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잖아. 가장 기본기 하자는 게 뭐냐면 식을 작성을 해내야 돼. 그럴 때 가장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거야. 교점 나왔어. 두 개 함수 막 나왔는데 교점이 주어졌어. 그랬을 때 이렇게 식을 작성해낼 수 있어야 돼. 2차 함수 원리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3차라든지 4차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돼. 그래서 기본기가 이놈이고 328번을 볼 텐데 328번 봅시다. 그럼 두 개를 연립했다. 그림 봐봐. x제곱이라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연립을 했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갖다 놓은 거지. 그랬을 때 근이 뭐가 나왔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지. 그 얘기잖아. 328번을 봤을 때 이거를 좀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봐봐. 328번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y는 x제곱이라는 이렇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ax 플러스 b라는 얘가 있고 얘가 지금 y는 x제곱이야. 교점을 구했을 때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다. 이 얘기야.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내가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즉 x의 제곱하고 ax 플러스 b 이렇게 갖다 놨을 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그럼 넘겨 정리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b인데 이거의 두분이 뭐가 돼야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라고 2잖아. 그러니까 무슨 인수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갖고 있어야지. 최고차원 계수는 내가 1이니까 그냥 a를 그냥 그럼 a, b 나오겠지. 그치? 이해가 아니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정답이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값은 1이고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a 값은 1이 될 것이고 b는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a의 값을 식정리, 그러니까 식을 창출해내는 거지.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128번. 그 다음에 유형 15. 여기서 근데 조금 의미 있는 게 나오죠. 시간에 부호하고 그 다음에 근에 붙이. 지금 하는 테마가 시간에 부호라는 테마가. 그러니까 두 개의 근에 대한 옵션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시근에 대한 부호가 문제 조건에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혹은 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한 경우에 해결 방법인데 첫 번째 내용 기본기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모두 양수. 이거 알아야 되겠지, 봐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대. 그럼 우리가 뭐를 검토를 해야겠지? 우선 음량을 따지려면, 내가 그랬지. 음과 양을 따질 수 있으려면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겠지. 허수는 음량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 0보다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 판단이 안 된다고 했어. 3i가 0보다 크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 0보다 커야지 양수잖아 얘들아. 그런데 얘는 대소 비교가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음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3i를 양수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거야.
맞지? 틀린 거야. 되게 요즘 치사하게 나와. 3하에는 뭐뭐인 양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양수니까. 음량이 없다니까. 수는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만약에 그냥 두 군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두고 빼면 되는 거고 아무 얘기 없으면은 두고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조사하자.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두 군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두 군의 곱은 양수가 되겠지.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는 세 가지 멈춰야 돼. 판별식하고 두 군의 합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두 군이 모두 양수, 두 군이 모두 음이야. 두 군 모두 음수야.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검토할 건데 마찬가지로 우선은 음량이 존재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음수끼리 더했어야 된다. 음수가 나오겠지. 세 번째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오지. 얘는 좀 차이가 나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2번이지. 그런데 이제 3번이 좀 중요한 거야. 3번부터가 오늘 시험은 이것들은 학교적으로 잘하니까 잘 안 나와. 3번 볼게. 두 군이 부호가 달라. 다른 경우지. 세 번째 경우인데 이때는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때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판별식을 할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되냐면 두 군의 합도 할 필요가 없어. 오로지 곱만 하면 돼. 두 군이 지금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 음수가 나오겠지? 이거와 관련해서 했는데 모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이걸 냈어.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근데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는 두 군이 모두 양수가 아니라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에는 두 군의 곱 가지고만 해결하는데 왜 이렇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 이거 판별식을 한번 줘볼게. 판별식은 지금 왜 안 하는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판별식을 한번 줘볼까? 판별식은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지금 두 군의 곱이 음수가 나왔대 얘들아. 이거 잘 봐봐. 그러면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어.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 이걸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우리가 두 군의 곱은 어떻게 하지? 두 군의 곱은 a분의 c지. 두 군의 곱이 a분의 c잖아. 그러면 지금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니까 현재 a분의 c가 음수인 상태지. 맞니? 그렇잖아. a분의 c. 그러면 a분의 c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ac는 부호가 이 두 개의 수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c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요 얘기는 요 얘기하고 동일한 거지. 그럼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b의 제곱, b는 어차피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지. 그 다음에 ac가 지금 음수야. 음수인한테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0보다 큰 애를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자동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고. 두 군의 합은 왜 안 해?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두 군의 합은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다른데 마삼하고 1 나와봐. 두 군의 합은 음수가 나오지? 거꾸로 3하고 마이너스 1이었어. 두 군의 합은 양수가 나오잖아. 두 군의 합은 이제 그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두 군의 합은 모르니까 못한다는 거지. 1, 2, 3번은 아주 기본기야. 기본기에 속하는 내용이고 요즘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4번, 5번 이런 게 많이 나오지. 1, 2, 3번은 또 누구나 다 하니까. 4번은 뭐냐면 4번은 이런 거지. 두 분이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르다. 뭐 이런 거지. 약간 변칙적인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달라. 그 얘기가 뭐지? 만약에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면 다른 한 근은 3이 된다. 이 얘기지. 절대값은 같아 부호는 다른 경우야.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부호가 다른 경우니까 판별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부호가 다른 경우는 판별식을 자동 만족하니까. 여기서 판별식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지?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군의 곱은 뭐가 돼? 음수가 된다. 이거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얘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잖아. 합이요. 합이 0이지, 그지? 왜냐면 항상 얘는 뭐냐면
부호가 바뀌어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여기다. 요거 얘는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지 이런 거.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엔 5번째는 부호 다르고 두 분의 부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음근의 절대값 얘가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 베타는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어. 추가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음수인근이 마이너스 3 양수인근이 뭐 마이너스 양수인근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음근의 절대값 이거의 절대값은 3이고 이거의 절대값은 1이 되니까 이런 경우잖아. 그럼 이런 경우의 특징은 뭐가 있어? 두 개 더 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 있어.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음수다 이렇게 써야 되겠어. 그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해낼 수 있어야 돼. 요즘은 이건 누가 못하냐고. 부등급 학생들 다 대변이 오는데 당연히 나오는 거는 4번, 5번 이런 게 변칙적이 나온다고 하시겠니? 문제 따라서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을 안 쓸까요? 부호가 다른 한 번씩 자동문 줄게. 내가 증명했지 여기서.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항상 문제 크지. 왜냐면 봐봐. 두분 여기 2차 방정식 있어. 두분의 곱은 뭐라고 했어? 이거는 이놈이지. A분의 C거든. 두분의 곱에 지금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얘랑 같은 의미가 AC가 음수인 거지? 그럼 봅시다. 얘가 음수야. 음수에다 마이너스 4를 곱했어. 얘 양수지. 얘 양수고 B제곱은 우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0보다 큰 애를 더했어.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되겠니?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자동문족인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낸 학교도 있어.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무조건 외우니까. 요즘은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자꾸 이제 뭐랄까 그런 거에 허점 찔려. 그럼 갑자기 대뜸 학생들이 이제 막 대충 막 그런 거 있잖아. 결론만 딱딱 외우는 것들 파고든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그냥 알파 베타 음수 이걸 하던데 근데 증명하는 방법 몰라. 서술형 나오는데 요즘 서술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무섭다니까 시험이. 3번에서 두 분의 합도 항상 재산만점이에요. 어디 3번에서 두 분의 합도 재산만점이에요. 합은 왜 안 하냐면 몰라서 못하는 거야.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두 분이 이렇게 나왔어. 이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합을 하면 음수 나오지? 이 경우는 합을 하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는 얘기야. 두 분의 부호가 다른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합은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합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바로 이게 5번이잖아. 얘는 합의 부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부호가 다른데 추가적으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니까 얘는 두 개 합을 하면 뭐가 된다 얘는. 음수가 나온다는 건 얘는 알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만 변형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서 A가 음수면 A가 없으면 B 양수가 돼야겠다. C 양수가 돼야지. 부호 다르니까. 두 개 곱이 음수가 된다는 거지. A분의 C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AC가 음수인 거야. 양변에 A 제곱 곱하면 되잖아. 양수 곱하면 부동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어. 그러니까 A분의 C 이게 작대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부동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C가 크게 그냥 자동적으로 증명되지. 됐어. 그래서 330번 한번 해볼까? 330번. 오늘 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렇고 이거 다음 테마도 좀 중요하고. 330번 봅시다. 330번을 보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분이 모두 음수지. x제곱에 여기 2x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6 그러면 요거의 두 분이 존재하는데 모두 음수야. 그치? 두 분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우리가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아까 요거였지? 여기 세 가지 검토 했지? 세 가지 검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 하자?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을 보니까 요놈이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두 군데 있잖아. 두 군. 그치?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두고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니까 두고 그냥 붙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음수다 보니까 두 군의 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두 군의 합은 지금 뭐냐면 현재 마이너스 2치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거 만족하고 있잖아. 만족하고 있으니까 딱히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군의 곱을 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두 군이 모두 음수면 곱은 어떻게 된다?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 놈분의 놈, 즉 K 플러스 6이야. 얘가 두 군의 곱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차피 얘는 뭐 자동 만족하고 있으니까 딱히 범위가 안 나올 거고 요것도 K 넘어가면은 여기서 K 범위 나오지. K는 얼마?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 하나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얘 K는 마이너스 6보다 큰 범위 나오지.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범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지. 여기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테마 하나 나왔어. 이거 봅시다. 이거 16번이야. 얘는 이제 나중에 또 수채 또 써먹어. 한 번 배우면은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중요성도 높지.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복수수 같은 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고 영원히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인수 정리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했던 뭐 식정리, 식을 만들어내는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요 근분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와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고1 때 고생 안 하려면 지금 어차피 알아야 돼.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근분리 혹은 뭐 책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제 근의 위치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 얘들아, 앞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 두 근의 음과 양에 대한 조건이 나왔을 때지. 그거에 관한 테마를 우리가 뭐로 붙였냐면 시근의 부호, 음수, 양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뭐냐면 두 군이 어디 위치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특정한 뭐 1보다 두 군이 모두 크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군의 위치가 지정이 된 경우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야. 알겠니? 앞에 문제가 좀 달라. 앞에 문제는 그냥 부호만 나왔을 때 음이냐 양이냐 혹은 부호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 검토했지. 판별식하고 두 군의 합하고 그걸로 끝났는데 얘는 좀 약간 다르다는 거야. 근분리는 그래서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얘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푸는 방법. x축과의 교점을 많이 이용했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x축과의 교점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볼게. 이게 지금 뭐냐면 y는 fx야. 2차 함수. 그러면 여기서 fx 이퀄 0은 2차 방정식일 거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요거의 두 군이 모두 특정한 값 p보다 크다는 거야.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p보다 커. p는 어떤 상수값이겠지. 뭐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2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한 값보다 크다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한 조건이지. 그래서 오늘 암기를 해야 될 두 문자 하나 오늘 이거 한번 배웁시다. 첫째 세 가지 요소 검토해야 되는데 시근의 부하고 달라. 시근의 부는 뭐를 봤어 우리가? 판별식, 합곱. 여기 근분리에서는 뭘 하냐면은 첫 번째 마찬가지로 판별식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축. 그 다음 세 번째가 함수. 그래서 오늘 두 문자 이거 기억합시다. 내가 첫 글자 따가지고 판대야. 배이름 같지 않니? 배이름. 함. 아니면은 발음이 뭐하고 비슷해? 관대함하고 비슷한 거지. 관대함을 기억하든지.
배이름 비슷하잖니. 그래서 오늘 암기해야 될 조문자 하나 등장해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가. 그럼 봅시다. 판별식은 마찬가지야. 왜 해줘야 되냐면 우선은 두 개의 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x축이라고 있을 때 이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실근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두 개의 근이 존재하고 그 근이 P라는 값보다 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르지라는 말이 있다면 등호 빼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을 볼 건데, 이 참수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대칭축의 위치는 당연히 어떤?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대칭축 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지. 얘가 누구보다? P보다 커야지.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을 조사해야 돼. 들어. 시리즈 와야 돼. 좀 괜찮니? 그 세 번째는 함수값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함수값은 누구의 함수값을 의미하냐면 누구야? 함수값은 P를 넣었을 때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야.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UH. 그래서 이걸 fx가 왔을 때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배워보자고. 판대야. 이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고2 때 이거 안 하면 고2 때 또 질문해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고2 때 안 해가지고. 그럼 다시 또 고2 또 펼쳐봐야 돼. 근데 미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가 써먹어. 나중에 수충할 때 그때 다시 사용한 요 판대 한번 기억하자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서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이걸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게 fx고 y는 fx라는 이차함수 두 개의 건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이번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값 p보다 작아. 이런 그림이 나올 때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뭘 할 거냐면 세 가지를 검토할 건데, 우선 x축과 이교점이 두 개 발생해야 되니까, 혹은 하나 발생해야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축과 이교점이 발생하고 있어야 되니까 3배씩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의 대칭축이 조금 수정이 되겠지. 대칭축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대칭축 구하는 공식인데, 얘가 이번엔 p보다 작아야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을 비교할 건데, 여기 p를 넣었을 때야. p가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 y값은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fp는 뭐가 된다?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서 형태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그 다음 그림 볼게.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의 글이 있는데 이런 구조야. 하나만. 여기가 P.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하나의 근 알파는 P보다 작고 다른 근은 P보다 커. 이런 구조, 이런 그림인데요. 그럼 3번은 내가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은, 3번은 이 판대함을 세 개를 다 안 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오로지 함수값만 하면 돼.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어떨 때는 요 세 개를 다 하고 어떨 때는 얘 하고, 문제마다 막 다 달라. 제각각이야. 국어를 구별을 못해서 혼자 그런 거야. 그걸 내가 구별한 방법을 좀 알려줄 거고, 그러면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함수값만 하면 된다는 거야. 즉 뭐냐면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고 있지. FP가 음수다. 요거 한 방으로 풀어. 그럼 이거 봐봐. 그럼 이거는 판별식을 왜 안 할까? 고민을 해봐야지. 그럼 이거는 판별식을 안 하는 내용이 이차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래. 이차함수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봐봐. 이차함수의 특성은 뭐냐면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혹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차함수 무조건. 그런데 두 근 사이에,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의 근이 알파고 하나의 근이 베타야. 그
그 사이에 어떤 P가 있대.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갈 수밖에 없어. 구조상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참수 특성이잖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참수 특성상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을 갈 수밖에 없다고. 중근도 안 가죠. 심지어 서로 다른 두 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대칭축은 왜 안 할까? 몰라서. 그래서 몰라서 알파 베타에서 P가 있는데 대칭축은 정확히 이걸 중점인데 P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보니까 얘는 함수값 하나로만 확정시킨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4번 5번의 그림도 있어. 4번 5번 여기는 되게 좀 워낙에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4번 그림은 이런 그림 만들었게. 4번 그림은 이런 그림. 여기 알파 베타가 있어. 여기가 P고 이런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 여기 알파 베타 여기가 P 여기가 Q고 이런 형태. 그러면 얘들아 거기 4번하고 5번 4번은 판대함 3개를 다 해야 될까 아니면 함수값만 하면 될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4번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4번은 판별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칭축 해줘야 되겠고 함수값까지 해주고 판별식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지. 대칭축의 위치가 되면 어디냐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P보다는 크면서 Q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함수값도 반드시 검토해줘야 돼. P 플러스 함수값 양수지. Q 플러스 함수값도 양수야. 그래서 F의 P 양수고 그 다음에 F의 Q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 한다는 얘기야. 함수값 그래서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X값을 넣었을 때 Y값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X값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값 그게 바로 함수값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Y값 그게 함수값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일단 Y는 fx라고 하잖아. 이 fx 뭐라고 해? 함수값 x를 넣었을 때의 값이지? 그게 바로 Y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값은 Y값이야. 우리 이렇게 쓰잖아. Y는 fx.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P를 넣었을 때의 Y값이잖아.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Q를 넣었을 때의 Y값이 위에 있지?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지. 화장실 갔다. 그 다음에 여기가는 3번에서 3번 이차함수의 3조이기 때문에 어. 판별식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두 근을 갈 수밖에 없어.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는 두 근 사이에 어떤 P라는 값이 존재한대. 두 근 사이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주식은 같이 있잖아. 이게 중점인 경우 다 아니겠지? 중근을 갖는 경우에 두 개근 다 여기서 중복으로 발생할 건데 이 사이에 Q가 존재할 수 있어? 없지. 그림 자체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알파 베타. P가 여기 쓰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주식은 갈 수밖에 없어. 이 차함수 이렇게 내려가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올라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서로 다른 주식을 자동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들아 이 5번 볼게. 이 5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 안 했어. 안 해도 되지. 이런 경우는 뭐만 하면 된다? 함수값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지? Q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야. 그래서 FP는 양수가 돼야 되겠고 F의 Q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걸로 푼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그 근분리 문제 접했어? 문제 특성은 뭐라고 했어? 문제의 특성은 어떤 근이 있는데 특정한 값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근의 위치를 조건으로 옵션으로 던져주는 거지. 그랬을 때 그걸 만족하는 데가 조건을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은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문제가 의미하는 딱 그림을 먼저 딱 그리고 그렸을 때 문제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게 존재를 하면은 그치? 알파와 베타 사이에 뭔가가 존재를 하면은 함수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런 거잖아. 3번 같은 거.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지. 5번도 봐봐. 5번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얘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동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값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만 해볼까? 그래서 그 300 지금 33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연립부동식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치?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가 나왔는데 실제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333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힌트 3번을 보면은 봅시다. 2차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k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요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얘가 모두 1보다 크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순수하게 방정식으로 접근하려면 안 되겠지. 그렇지? 두 개, 이소리도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막 근해 공식 써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두 분 모두 구한다면 걔 모두 다 1보다 크다. 그런 부등식을 풀는 게 아니라 그럼 막 무리수 나오고 루트 나오고 이러잖아. 그런 부등식을 풀는 게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풀라 이거야. 그럼 함수로 푼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y라고 잡는 거지라. y로 잡았을 때 얘는 아래로 불러오긴 요가 2차 함수겠지. 그럴 때 이 x축과의 교점, 즉 y 대신 0을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교점, 즉 x축과의 교점 C가 되겠지. 두 분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이런 거야. 두 분이 모두 알파 베타인데 모두 1보다 크대. 딱 그림 몇 번째? 1번 그림이잖아. 1번 그림이지? 1번 그림이면 알파 베타 사이에 뭔가 있어 없어?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허전하지? 그럼 뭐 해줘야 된다? 판대함 3개 다 한다. 판대함 3개 다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되는 거야. 판별식.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는지 확인 작업해주고 있지. 서로 다른 이란 말.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짝수 판별식 적용시켜 볼 텐데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원 이니까 K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K 값은 9보다 작다.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칭축이지. 두 번째 대칭축인데 지금 얘 이놈의 대칭축이 어디냐면은 이놈 3이잖아 얘들아. 이거 대칭축은 공식 3이지? 지금 대칭축 요 조건을 해볼 건데 대칭축에 지금 딱 구해보니까 3이 나왔어. 지금 3은 1보다 크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야. 그치? 대칭축이 지금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은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세 번째 뭘 해줘야 돼? 세 번째 함수값. 그렇지. 함수값을 할 건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어디 있어? x축 위에 있으니까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 집어넣읍시다. 그럼 1 빼기 6 플러스 K지.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누구보다 5보다 크다.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법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5보다가 크면서 9보다는 작은 이런 거겠지. 지금 아직 우리가 부등식을 파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가 되게 성격이 애매하다고 했어. 학교에 따라서는 중간고사 범위에 내는 학교가 있어. 어떤 학교는 기말 범위에 내는 학교가 있고. 그 이유는 얘기했지. 내용 자체는 뭐라고 했어? 함수야.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부등식에 강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에서 내는 학교가 또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용 자체는 함수다 보니까 우리 책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 유지 한번 다 한번 해보고 있다. 그다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최대치수를 가는 거. 2차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한 두 문제가 이 한 테마에서 두 문제가 나와. 최대치수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 최대치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서 킬러가 나오는 거야. 그 뭐냐면 변별력 문제가 항상 여기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도 조금 해보고. 다 못하겠다. 그럼 유형 17번부터 볼 건데 몇 시까지 하냐고? 25분. 25분이지. 힘들어? 힘들어? 야, 우리 쉬는 시간 안 듣는가 거의? 안 듣는가?
내가 화요일 날 이거를 테스트를 봐야 돼가지고 내가 좀 진도를 좀 뽑으려고 하는 거지. 고민네 뭐. 근데 오늘 유독 좀 피곤해 보인다. 너무 축구 열심히 본거 아니야? 어? 다 오늘 요즘은 단축 수업 이런 건 안 하니 그냥 다 정상 수업하니. 거의 대부분 정상. 진도도 나갔잖아. 그럼 뭐해? 무슨 진도 올라가 지금? 연극 연극 연극? 왜 하죠? 진짜 짤때기. 왜 하지?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 대본 외워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조금 코로나 때좀 유행하고 있는데 좀 학생들 좀 단축 수업이라도 해주던가. 최소한. 아, 진도 나가서 다 나가서 할 게 없어서 연극하고 이런 거. 가정학습 쓰고 있으면 좋겠어. 자기 개발 시간이라고 해놓고서 애들 공부 못하게. 그냥 그러니까 시간표는 뮤지컬 연습 2시간, 독서 시간, 교과 시간 이렇게 해놓는데 그냥 6교시 다 뮤지컬 시간이야. 아,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하는구나. 그 급식 다 먹겠네 그래? 그래? 와. 수업 있을 채우려고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구나 그냥. 우리 그 마지막 남은 테마가 이참수의 최대 최소인데 요거 그냥 뭐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요거는 맥시멈을 위한 거고 미니멈을 위한 거야. 이렇게 약속하자고. 여기서 한 2문제 이상 하면 돼. 이참수가 총 한 5문제 난다고 했지? 그 중에서 2문제는 여기야. 한 테마에서 2개가 나와. 그 중에서 하나는 매우 어려운 거, 변별력 문제. 하나는 조금 쉬운 거.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앞에 아까 전에 얘기했어. 값이라는 편에 붙은 거는 다 y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336번을 중학교 때 하고 약간 연결된 부분인데 336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 건데 336번이 가지고 지금 이참수가 있어.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있어. 근데 얘가 x이고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생각했을 때 이참수 이거 그림을 그릴 때 표준화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표준화를 예술 잘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뭐. 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여기 반하면 2분의 2고 제곱하면 4분의 2제곱 빼기 4분의 2제곱.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지. 줬다 빼는 거. 그래서 이놈 표준화 완성을 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의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표준화 작업을 한 건데 지금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지 얘들아?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러한 모습을 띌 건데 현재 대칭축이 어디냐면 x 어디? 2분의 1이지.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 x가 1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지? y값이 가장 낮을 때라고 했잖아. 이때잖아 이때. 여기 꼭지점. 그러니까 y값이 가장 낮을 땐 이때지. 그러니까 x가 즉 2분의 a가 얼마 되지? 얘가 1인 거지. x 이퀄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했으니까 그럼 a 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2라는 얘기고 a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최소값은 바로 뭐냐면 이 꼭지점에 y좌표가 된다는 얘기지. 2를 집어넣으면은 얼마 나오지? 1이지. 그래서 b는 1.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제 속하고 이거 시험 나올까 이런 게?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이런 거는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기본기를 다보는 의미고. A는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응. B가 1 나왔지. 그 다음에 이거 다 적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유형을 할 건데 338번 한번 볼까? 338번 얘도 시험이잖아.
3선 8번 볼까? 그 3, 8번 보면은 이 참수 이거의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GA의 최대값이야. 이거 문제가 좀 해석할 수 있겠니? 학생들이 이거 좀 어려운 이유는 이거 의미를 파악을 못해서 그래. y는 x 제곱에 그 다음에 2ax에 2a 빼기 4야. 지금 이거의 미니멈이지 최소값을 g의 a라고 하겠대. 그렇지?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ga의 다시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문제 이해가니 이거? 다시 한번 해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참수가 있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GA. 그럼 GA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식이라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볼게. 최소값을 먼저 구해볼 건데 우리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표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x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a 제곱 그 다음에 2a 빼기 4 이게 되지? 그냥 시키면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x 이퀄 마이너스 a지? 얘는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이차함수인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x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a다. 최소값이 뭐가 돼? 최소값 가장 작은 y값이니까 이때지. 꼭지점에 y좌표에 해당하는 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GA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GA잖아 최소값. 그렇죠? 지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최소값을 GA라고 하겠대. GA라고 하는 거는 그냥 A에 대한 어떤 식인데 걔네가 GA라고 이름 붙인 거지. 이게지. GA는 요놈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GA는 마이너스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2A 빼기 4 이놈이 바로 GA구나. GA를 잡아내고 문제는 뭐냐면 이 GA의 다시 최대값이야. 이해가? 문제 맞지 이거? 이거를 문제를 이해를 잘못하는 거야. 처음 봐봐. 이 참수 이거 있어. 이거의 최소값은 GA라고 했는데 내가 최소값을 구해봤어. 그랬더니만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y좌표지? 그치? y가 가장 낮을 때 된다니까. x가 마이너스 a인데 즉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잖아. 그게 바로 GA라고 했대.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이 GA의 다시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다시 얘 표준화를 다시 해야지. 이 참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될 것이고 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여기 1이 필요하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a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이게 바로 내가 표준화를 시킨 GA의 모습이지. 그럼 GA는 얘는 위로 블록인 함수지. 최고창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잖아. 그 다음 A가 얼마인데? A가 1일 때가 가장 높지. 그치? 가장 높은 어떤 값이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내신이 잘 나오는 이유는 그 의미를 좀 파악을 못한 것 같아. 삼삼 6번은 거의 안 나오고 3, 8번 이거 좀 신경 써. 얘가 좀 잘 나와. 그 다음에 우리 341번을 보자. 그 341번 보면은 이차함수 있고 함수값이 같대. 그럼 fx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얘를 해석하는 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얘야. 얘가 뭘 의미할까? 얘는 뭘 알려줄 거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3 넣었을 때 함수값, 즉 y값이 같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해? 얘는 뭘 알려준 거냐면 축알려준 거야. 대칭축을 알려준 거와 동일해.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점이 바로 대칭축이겠지. 봐봐. 대칭축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겠잖아요. 위로 블록이거든요. 위로 블록이야. 그러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값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바로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래. 3을 넣었을 때 y값이 동일하대. 그 얘기잖아 지금. y값이 서로 동일하려면 얘하고 얘 중간점이 바로 뭐가 돼야 돼?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대칭축이 얼마다. 얘하고 얘의 중간점, 즉 더한 다음에 1로 나누면 되겠지. 대칭축이 얼마? x는 1.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얘를 이거 나오면서 대칭축 1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네. 그럼 대칭축이 1인 거 알았으니까 A 값 잡아낼 수 있는 거지. 대칭축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마이너스 2배. 요거 얘기죠. 즉 마이너스 2배. 항상 이거 부호 주시면 돼. 이게 되니까 요게 1이 되니까 A는 얼마지? A가 2가 된다. A가 2가 된다는 걸 수 있지. 그러니까 A 값은 구했고, 그 다음에 B 값을 찾을 건데 B 값 찾으라고 조건 하나 더 줬지. fx의 최대값이 6이다 돼 있어. 최대값. x의 범위 제한 자체가 전혀 없어. 그러면 모든 실수를 의미한다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위로 블록인 이러한 이참수고, 현재 여기 위치가 x가 얼마? x가 1이라는 얘기지. 대칭축이 위치가 1이니까 지금 최대값이 6이 나왔다는 얘기고, y값이 가장 높을 때 현재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1,6이 된다는 얘기거든. 현재 최대가 6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때가 가장 높잖아. 위로 블록인 이참수니까. 위에 있는 요 이참수가 어디 지난다? 1,6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만 되면 끝난 거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f의 1이지. f의 1은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a에다가 플러스 b인데, 지금 a가 2인 거 나왔어? 얘가 2라고 구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1이지. a 값이 2인 거 찾았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이게 6이 나와줘야 돼.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냐면 5가 된다. 이렇게 b의 값도 구할 수 있지. 오늘 계속 피곤해하고 그냥 얘들아, 343번 한번 해볼래? 나만 하니까 너희들 막 졸리지. 343번. 이거 승희 문제야. 똑같아. 이 싱크로율. 재작년 승희 문제가 그랬는데 이거 아주 잘 나와. 343번.
오케이, 같이 한번 봐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야. 지금 봐봐. 교점을 알고 있어. 교점 어떻게 본다고 했어? 우리 아까 식 만드는 그 문제잖아. 그치?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fx-gx.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f(x-gx) 이거의 최대값을 묻겠지? 그걸 최대값을 묻겠어. 그럼 fx-gx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교점 1하고 5가 나왔어.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갖다 놓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fx하고 이 gx를 갖다 놓으면은 얘 넘겨 정리해볼게. 그러면 fx-gx 이퀄 0이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되지? 아까 전에 했던 거잖아. 우리 식 만드는 거. 자, 정리해놨지? 아까 전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봅시다. 지금 요거 이 x 자리에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0 나오고 5 넣었을 때 0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떤 인수가 갖고 있어야 된다?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5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 fx fx 여기 봐. fx 빼기 gx잖아. 2차 1차 뺐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우선 돼야 되고. 그럼 문제 끝난 거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야. 되겠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이제 복수 시간 보겠지만은 워낙 잘 나오는 문제는 거지. 과학 시간에 수기 나왔지만은 타학교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 식을 작성하는 거. 사실 교점이 있으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 여기서 연립을 하잖아. 그지? 그럼 교점이 잡히고 1하고 5가 나왔다는 거의 의미야. 얘하고 얘하고 두 개 같다.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x 값이 1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 넘겼을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 1하고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하고 5를 근을 갖고 있어야지. 최고차항을 맞춰주면 되는데 f가 지금 앞에 있잖아.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 그럼 최고차항 계속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어. 최고차항 계속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서 그냥 좀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우리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지금 문제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니까 마찬가지로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 x제곱에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9 그 다음 9 나갈 것이고 5 뺐으니까 4가 되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된다. 그럼 최대값이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거 블록에 들어간 이차함수 거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지. x가 3일 때 여기 3,4입니다. 나린이 오늘 이렇게 다 죽었어. 죽어가는 거. 이렇게 정작 중요한 거 할 때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 근데 죽으면 안 돼. 지금 이차함수를 제끼면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70점밖에 안 돼. 70점도 안 돼. 70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70면은 다 맞아도 그지 3등급이라는 거지. 우와. 3등급 3등급 더 아니 난이도 따라 좀 달라. 내가 어렵게 나오면은 70이면 근데 3이지. 이제 219번으로 좀 가봅시다. 화장실 좀 더. 내가 시험 지금 틀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 안 하고 처음에 야, 참 영어 다른 쌤한테 반말한다. 영어가 너무 싫어요. 쌤들 fx-gx가 왜 이것도 x-1, x-5 X잖아.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지금 봐봐. 이거는 뭐야? 우리가 교점 구하려면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교점이라고 하는 걸 의미는 내가 아까 되겠죠. 두 개를 y값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을 거야. 두 개 갖다 놓지? fx하고 gx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바로 교점 x 좌표잖아. 넘기면 여기 2차 방정식이고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여기 나와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잖아, 얘들아. f1하고 g1 같지? 1 넣었을 때 같은 점이잖아. 1 넣었을 때 y값 같겠지. 그 다음에 5 넣었을 때도 y값 같겠지. 이게 성립이 되니까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얘도 주위에 5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1하고 5를 두 번으로 가져가는 거지. 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 제한된 범위 이차함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게 좀 중요하지. 그럼 여기 칭축이 3인 거예요. 누구? 얘? 대칭축? 얘? 이거의 대칭축은 모르지. 지금 요 이참수? 이거의 대칭축은 지금 뭐냐면 미지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거를 새로운 함수인 거야. fx-gx라는 요 새로운 함수. 이거 새로운 함수지? 얘가 아니야? 뭐지? 그 함수가 요거지. 제로는 마이너스 F일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 여기? 여기가 좀 이해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F일은 F5였으면 칭축 3. 그렇지. 결과적 대칭 선택지. 여기 있잖아. 이 함수는 지금 요 fx가 아니라 요 함수지. fx-gx라는 함수는 대칭축이 3 맞아. 맞아. 걔는 맞고 fx는 대칭축이 3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얘는 모르지. 지금 fx하고 fx-gx라는 함수하고 다른 함수지? 그렇잖아. 봐봐 여기 다시 한번 봐봐. 343번. 얘는 정확히 이해해야 되더라 이거. 보면 우리 교점부터 교점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 두 개 갖다 놓는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y값이 같아지는 거. 이거 이해 안 되더라. 그렇지?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 지금 2차 방정식이 얘 2차고 1차잖아. 얘 넘기면 이거 2차 방정식 맞잖아. 맞지? 그렇잖아. 얘를 해봐. 이거 2차 방정식 아니니? 마이너스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가 있어. 얘랑 mx 플러스 l 같이 줬어. 넘겼어. 2차 방정식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얘가. 그랬을 때 그 교점이 1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1하고 5란 얘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로 이거잖아. 얘가 쭉 넘어갔을 때의 모습이지. fx-gx. 걔가 지금 뭐냐면 두 군이 1하고 5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나오고 5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지. 두 군이니까. 그래서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원래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fx에서 gx 뺀 거거든. 얘에서 1차를 뺐어.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얘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내가 잡은 거지. 3, 4, 3번을 반드시 해야 돼. 얘가 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야. 어디 풀었어? 어디 풀 수 있지? 9 x 아 이거? 그거 우리 표준아. 우리 반의 제곱하지. 꼭지점 구하려고. 얘 두 개 가지고 꼭지점 만들려고. 뺀 값이 그 다음에 유형 19번 넘어갑시다. 이제는 뭐냐면 제한 범위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이차함수 최대치수에서 그 유형 19번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변별력 문제 하나 내고 거의 그런 식이거든. 왜냐면 유형 19번은 시험에 나오면 아주 점수가 좀 낮은 점수에 속하지. 난이도가 하. 이거 볼게. 344번을 한번 가지고 해볼 텐데. 마이너스 1에서 x가 4. x의 제한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은 정의의 격의 실수 전체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x가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제한되는 경우지. 이러한 범위에서 y는 지금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잖아. 지금 이거의 최대 지수가 하는 거지. 그럼 항상 이거 우리가 이 참수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어? 우리 표준 작업을 해보면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되겠지.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 함수잖아. 일단 그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이러한 이차함수인데 대칭축은 어디? 대칭축이 x 그 2지? 이러한 이차함수지. 그런데 제한 범위가 아, 시? 10 아니에요? 7? 다 뺀 거구나.
여기 4p로 하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 나오지. 봐봐. x번이 마이너스의 4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누가 더 가까워? 2에서? 4가 더 가깝지. 얘는 2가 들어지고 얘는 3가 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4야. 여기가 4면은 마이너스는 좀 더 멀리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맞지? x의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 다른 부분은 내가 관심 없다는 얘기야 지금. 다른 부분은 전혀 관심 없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색칠을 하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겠지. 이 부분. 이 빨간 부분이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야. 그랬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대 최소는 당연히 y 값이 가장 높을 때만 낮을 때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가장 높을 때 어떻게 봤어? 그때지 눈으로 봐도. 하나 낮을 때 이때지. 그때 y 값을 구하라 이거. 그럼 먼저 구하기 쉬운 게 얘가 먼저 구하기 쉽지? 이거의 이 지점의 y 값은 꼭지점의 y 좌표가 되니까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어.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지. 꼭지점의 y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에서 1 뺐으니까 8.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 8이 나온다. 어렵지 않잖아. 이거 자주 나오지. 뭐 자주 나오지만 얘는 그냥 기본 문제야.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하나 더 해볼게. 348번 가볼게. 348번. 자, 그 348번 이참수 fx x의 제곱에 그다음에 ax의 플러스 b지. 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돼 있고 우선 가부터 읽어봅시다. 가 조건가 f-3하고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거 f5가 같대. 함수값이 같대. 해석합시다. 이거 어떻게 돼? 축이 소만. 그래서 축이 대칭축을 알려준 거라고 했지. 이제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점이 대칭축이 된다 이래서. 그럼 얘를 이거 나가면서 대칭축 얼마? x 이퀄 1이 되겠지. 대칭축을 알아냈으니까 a 값 알아낸 거야. 이 a 값은 뭐와 관련이 있지? 대칭축과 관련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선 a 값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 그 대칭축하는 공식을 투입하면 마이너스 요 두 개에 요게 되니까 얘가 지금 1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a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a 값 먼저 잡아냈지. 그 다음에 b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b 값 찾아내라고 나조건 던져줬는데 나조건 봅시다. 그 마이너스 3에서 2지 최대값이 10이 나왔대. 그럼 이 그래프 대칭축이 지금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계형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 함수지. 여기 어디? 대칭축 현재 1. 제한 범위가 마에서 보면은 마3에서 2야. 마3하고 2 누가 더 가까워? 2가 더 가깝지. 2는 한 칸이잖아. 2가 만약에 여기 있어. 마3은 저 멀리 있지. 이거잖아 그림이.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만 내가 관심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까지지. 되니? 가장 높을 때 언제? 마이너스 3일 때. 가장 낮을 때. 여기 꼭지점 1일 때지. 끝났잖아. 자, 여기서 최대값 나올 거고 여기서 미니멈이 나온다. 이 문제가 최대값이 10이래. 그럼 맥시멈 요 최대값은 언제? x가 마3일 때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읍시다. 여기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9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a인데 a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 다음 플러스 b지. 얘가 지금 10이 나왔다 이 얘기야. b의 값은 여기 얼마지? 6이니까 15? 마이너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나왔지. 그러니까 10가 진짜 어렵지 않잖아? 그 오늘 내가 풀고자 했던 그 보충 문제에 있는 그 성난고 문제하고 이거를 아직 건드리지 못했어. 선생님 맥시멈이 어떻게 나오는 어디 이거 최대값? 이거? 가장 높을 때 이거지. y 값이 가장 높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지. 왜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3에서 2 x의 범위가 딱 이걸로 범위가 한정이 됐으니까 가장 높을 때가 이때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애가 나오자고 맞추는 거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왔지. 이게 바로 계산. 오늘 얘들아 그 오늘 준 그 프린트 한번 잠깐 볼까?
오늘 뭐 보충 문제에서 8번을 참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 이게 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다음 시간에 내가 버리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가져가야 돼. 이참수는 최대 최소가 한 2문제 나온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송남고 문제 같은 게 하나 나올 거고 지금 할 거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10번을 볼게 10번. 10번을 하고 지금 오늘 프린트 10번이야. 용산고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참수 fx 보기에서 오는 것으로 다 적어봅시다. 10번에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합평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계속 요즘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실제 내신 문제도 따라가고 있는 거고. 가족권 봅시다. F3이 0이네. 그다음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4보다 커할 때. 그럼 나부터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나부터. 모든 x에 대해서 f4보다 크거나 이게 뭘 의미하지? 딱 나조건을 보고 해석이 돼야 돼. x가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4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작다는 얘기잖아. 모든 x에 대해서 4를 대입했을 때 x 대신 4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즉 y값이지? 그때가 제일 작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위로 볼록이면 되냐 안 돼? 안 돼. 위로 볼록이면은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쭉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우선. 아래로 블록이란 얘기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여기 지점이 뭐가 된다? x =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일 작아야 되잖아. 4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칭축 알려준 거야. 얘를 보고서 아래로 블록이겠네?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얼마다? 4다. 그걸 잡아내야 돼. 대칭축. 그 다음에 가로 올라가 볼게. 대칭축이 나왔으면은 대칭축이 나왔어. 여기 4야. 그럼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네. 지금 3이 여기 있어. 3이 여기 있어.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면 누구의 함수값도 0이야? 5. 대칭성. 4에서 4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칸 후진했을 때 함수값. 당연히 전진했을 때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지. 대칭성에 의해서. x축이 딱 0이 지난다는 얘기지.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5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0이 나온다는 이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서 가족권 다시 올라가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 f5도 0이다. 얘도 찾아내야 돼. 요즘 이런 패턴을 많이 가지고 문제가. 그래서 기억 봅시다. 기억. 참이지. F가 여기다 맞지?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얘가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대칭축이 현재 4인 상태지. 이렇게 지금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현재 여기 4인 상태.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3하고 5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겠지. 여기가 현재 3인 거고 여기가 5가 되겠지. 이런 그림이야 현재. 기억은 참이야. F가 0인 거 우리 괜찮았어. 그 다음 D 갑시다. F0하고 0의 함수값, 그 다음에 1의 함수값, 그 다음에 6의 함수값 이거를 지금 비교하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fx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fx를 열심히 막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봐봐 f1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게 지금 6 아니니? 여기가 5야 얘들아. 6은 지금 몇 칸 떨어져 있어? 4를 중심으로 했을 때 2칸 떨어져 있지. 얘는 2칸 아니야? 이만큼. 그 다음에 1은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졌지. 뒤로 3칸. 얘는 3칸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함수값이 올라가지. 6이 만약에 여기야. 6이 만약에 여기면 1은 얘보다 좀 더 멀리 있잖아. 1이 한 요 정도 있겠지. 그렇지 않니? 1은 3칸이잖아. 3칸 후진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0은 그것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0은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뭘 비교하냐면 6을 넣었을 때 함수값, 6을 넣었을 때 y값하고 1을 넣었을 때 y값하고 0을 넣었을 때 y값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지? 누가 제일 커? 그렇지. 자, 이렇게 되겠지. 뭐 요거는 fx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구체적인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대칭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 디귿번 넘어갈게. 그래서 얘는 참이지. 디귿을 가보면 함수 요거의 그래프는 이랬어. 그럼 이제 fx에 내가 식을 작성을 해볼 건데 디귿번을 위해서 봅시다. 우리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으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fx. fx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지? X 마이너스 그렇지.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최고창은 지금 우리 모르지.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a라고 잡아야지. 근데 a는 양수인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a 값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랬을 때 이게 fx인데 지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y는 fx 이거 쫄지 말고 fx 더하기 f의 2의 x래.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봅시다. fx는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그럼 f의 2의 x는 말 그대로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먼저 f의 2 한번 구해볼게. f의 2는 여기다 2 집어넣었어. 그러면 a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3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따라서 3의 y를 쓱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y는 fx 가져올게. 얘인데 얘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3호 15지. fx에다가 그 다음에 f2의 x니까 3ax를 더하라는 얘기지. 됐니? 그럼 얘를 다시 a로 묶어볼게. a 묶으니까 a로 묶으면 내가 기어 들어가지 일로?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15로 이렇게 있지. 아 잠깐만 틀렸다. 아 맞지? 맞지. 됐어.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문제는 뭘 보냐면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이거. 그러면 요거의 판별식이 좀 되지 얘들아. 그렇지? 판별식 해볼까? 이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요거 요거 하는 15지. 음수 나오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허근이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지금 영상고 문제만 시켰지만 수도도 비슷한 게 나왔고 성능도 나왔고 학생 문제 자체가 이런 스타일이야. 다시 한번 봐봐. 특히 이 도입부 이걸 되게 좀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요거의 의미 워낙 많이 나오는데 요거의 의미는 뭘 알려준 거다? 대칭축 알려준 거라고 있어? x 모든 x에 대해서 f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4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다는 얘기잖아. y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 블록이어야 되고 그때 여기가 x가 얼마나? 4다 1이지. 4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 걸 잡아내고 그다음에 대칭축 잡아내고. 대칭축을 알면은 대칭축을 알고 있으면 함수값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함수값을 추가적으로 서비스로 알 수 있어. 이차 함수의 특성에서 대칭성에 의해서 f3이 0이면 당연히 한 칸 떨어진 거지. 한 칸 후진했을 때 함수값이 0이면 전진했을 때도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 f5 0 잡아내고 그러면 0이 되는 함수값 두 개를 잡았으면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fx는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냥 쫄지 말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형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디귿번 지문 하나를 몰랐어. 그럼 결국 찍어야 되잖아. 또. 이게 어차피 확률이 훅 떨어진다는 거지. 선택형 문제가 꼭 보면은 하나 때문에 한두 개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 그렇지? 오늘은 뭐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내일 얘들아 이거 다시 가져야 되고. 내일 아니구나.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에 다시 가져오고 오늘 우리 교재 숙제는 349번까지 해오면 되겠어? 349번까지 해오면 되고 여기 좀 숙제 잘 따라오고 있니?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아니야, 주말에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있어? 3시간 동안 외국인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지금 먹어요. 지금 오늘 뭐 있니? 부지런히 해야지. 나 오는데 17번 처음. 17번. 18번. 연수도 안 왔어.